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수혜주와 피해주, 그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황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월요일에 6%나 올라서 이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어제 다시 또 8%나 하락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자 일제히 파란불을 켜낸 건데 김영재 이사님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와 관련된 행정명령의 서명을 따라서 전이 2차 전지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어제 아침에 전해진 현대차 전기차 3종 보조금 대상 제외 소식도 좀 악재로 작용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관련 행정명령 크게 네 가지로 전기차 의무화 폐지, 그 2030년까지 신차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채운다는 목표도 폐지하고 또 전기차 관련 보조금 폐지도 검토하며 내연기관차 관련 주정부 배출 규제 폐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들 행정명령이 시장에 새롭게 전해진 악재가 아니고 이미 지난해 11월 15일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보조금 폐지 계획이라는 소식으로 2차 전지들이 거의 10% 이상씩 급락하는 그런 것을 초래했던 재료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의 급락이 하루 전날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기대감에 급등했던 2차 전지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주가 흐름도 전일 급등분을 반납하는 수준이거나 전일 상승보다 덜 떨어진 수준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좀 더 많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려하는 IRA 폐지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상하원의 찬성과 표결을 거쳐서 진행 사안으로서 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축소, 생산세 축소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멕시코 관세 부과와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로 생산성이 높은 테슬라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미국 내 테슬라의 입지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약보합 수준으로 테슬라는 주가가 마감했다는 점도 이런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2차 전지주 주가는 바닥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 진행 중인데 그래도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황이 턴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실적 바닥에 선행해서 주가는 현재 바닥 다지기가 진행 중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고점에서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이유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올해도 상대적으로 판매량 호루가 예상되는 테슬라 관련 밸류체인 LG 에너솔루션, LNF 그리고 이제 신규로 대주전자재료도 포함되고 있고요. 또 올해 유럽향 판매 증가 기대감이 있는 관계로 유럽 비중이 높은 종목들인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 정도로 좀 투자 대상을 압축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대주전자는 조금 가져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 등락이 조금 좀 단기적으로 많이 나오는 관계로 트레이딩 종목을 한 개만 선택한다면 저는 에코프로 BM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새로운 악재도 아니고 바닥을 깨고 지하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이미 진짜 이번에는 바닥이 진행 중인 것 같다. 다만 테슬라 밸류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자 이런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속보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여러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오라클, 소프트뱅크, 오픈AI 합작사가 약 5천억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달러입니다. 네, 5천억 달러. 600조 이상. 네, 규모의 발표가 있었는데 해당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요. 어떤 발언을 내렸냐면요. 러시아와 푸틴 관련해서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종전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 포착됐고요. 또 틱톡과 관련해서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틱톡 인수를 원한다면 열려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트럼프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어떤 소식들 나오는지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머스크 확실하게 봐주네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 정책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부가 예고했죠. 예고대로 할 경우에 북미에 거점을 둔 우리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업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됐죠.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관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그런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다가 관세 매기지 않는 걸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국내 가전 기업들이 특히 멕시코 생산 공장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그 많은 나라 두고 멕시코에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북미 협상이라고요. UMSCA라는 이런 그 협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미가 어디입니까? 세 나라 아닙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서 관세 없이 무관세로 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협정을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는 조금 봐줄 수 있지만 멕시코 여기에는 25% 관세 매기겠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제품에 대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불법 이민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을 해라. 멕시코 정부가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는 관세 매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 양국에 대한 수입액을 신경을 쓰느냐? 미국 수입액이에요. 30%가 바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굉장히 큰 정말 중요한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등이 멕시코 생산 공장 이용해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응 전략하고 투자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전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아직은 엄포용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2월 1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인데 첫 번째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물건을 빨리 미국 안에 재고량에 딱 쌓아놓은 겁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팔 테레비, 냉장고, 그럼 이제 관세랑 해결 없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지금 멕시코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거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건 관세 매길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미 삼성전자는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LG는 테네시주에다가 생산 공장을 건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생산을 좀 줄이고 미국 내 생산 기지에서 생산을 좀 늘리면 이번 관세는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드릴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LG전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고점 9만 원짜리가 어제 얼마입니까? 5만 3천 원. LG전자 고점 16만 원짜리가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8만 4천 원. 이 얘기 무슨 얘기죠? 미국 관세 때문에 앞으로 더 내려갈 룸은 별로 없다. 이미 주가는 그런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가 다 반영되었다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로 주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2차 전지처럼 바닥은 나왔는데 언제 올라갈 것인가 요 상승 모멘텀을 찾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부과에 대한 압박이 있는 기업들 이미 주가 조정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저점이 확인된 기업들을 선별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 고공행진 중인 로봇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초 이후 로봇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의 성과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투자를 늘리면서 지난 연말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건희 대표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23년도에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지분 인수를 일부 하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한 이후에 작년엔 좀 부침이 좀 있었고요. 올해 이제 다시 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연초부터 이제 두 자리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 나올 때 보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 이제 12월 31일이었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거 이제 작년 내내 이제 언제 하냐라고 했던 부분들이 말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연초부터 급등을 했고요. 연초에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어서 이제 CES 2025에서도 엔비디아 젠슨왕 이제 CEO가 이제 키노트 연설에서 로봇 시대를 강조하면서도 또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지금 협동 로봇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많이 가 있는데 대기업의 이제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로봇 기업도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이제 후속으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로보티즈가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이제 시장 판매 판로를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대장주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데 로보티즈는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또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도 뉴로메카라는 이제 협동로봇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한 요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이제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추진단 신설이라든지 뭐 국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한 이후에 반도체 관련돼서 무인 공정 구현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꾸준히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LG전자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휴머노이드까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의 회사들도 대부분 지금 시험 가동 중인데 내년 정도가 돼야지 뭔가 좀 성과가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사 이제 뭐 고공행진이다라는 얘기 나오면 거의 한 8분 응선까지 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이후에 저는 2월에 되면 뭐 로봇 관련주들 좀 뉴스가 잠잠해지면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뉴로메카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 너무 쫓아가는 매매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달리기도 했죠. 약간의 경계성 조언을 또 내놓으셨네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격전지가 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업계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국경제TV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주총 시즌을 지금 현재 한창 주총 시즌입니다. 경영권 분쟁도 잇따르고 있죠. 최윤범 고려인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추진해 온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안 요거를 법원이 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 제동을 걸었지만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뭐 이렇게 밝히기는 했죠. 문제는 내일입니다. 내일 임시 주총이 열리는데 지금까지의 과정 정리하시면서 이제 고려인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좀 전해주시죠, 이화진 과장님. 네, 일단 먼저 집중 투표제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이사 선임이나 이제 감사 선임을 하기 위해서 좀 집중 투표제를 많이 이제 쓰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단수 투표제 이때는 만약 후보가 3명이 나오게 되면은 주주 같은 경우는 한 후보당 한 표에 대한 이제 권한이 있는 반면에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는 이 3명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3표를 한 번에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이 집중 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현무 회장 측은 당연히 지금 지분율에서도 조금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에 대한 권리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중 투표제를 좀 하기 위함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거나 좀 일부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상법으로는 충분히 일단은 허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배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고려한 정관에서는 일단은 관련 집중 투표제가 일단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 이거 상법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제 법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가처분 이제 인용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23일날 임시주총에서는 물론 기존에 일단 이사회가 12명이고 고려아연 측이 11명, 영풍 측이 1명입니다. 물론 이번에 MBK 측이 내세운 게 14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은 가반수가 일단 MBK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지분적으로 보게 되면은 40.98%가 MBK 이게 의결권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46.7%입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쪽에 3표 그리고 이제 영풍 쪽에 이제 임원에 3표씩 나눠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캐스팅 보트가 해외 기관 투자자입니다. 한 3% 정도 있는데 최근에 노르웨이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일단은 영풍 쪽으로 일단은 기울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만약 그렇게 되면은 가반수가 좀 넘은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23일 임시주총 쪽은 일단 MBK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은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최윤범 측에서도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집중투표제 관련해서 계속 꾸준히 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는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전년도에 240만 원까지 간 주가고 지금 70만 원까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의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유의하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만 놓고 보면 사실 경영권 분쟁 직전에 뭐 55만 원, 60만 원 밑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보세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밸류에이션은 뭐 그런 건 또 제외하고 그 정도 주가에 대한 흐름이고 결국에는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이제 그 정도 마무리 좀 단계에 온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MBK 파트너 측에서도 추후에 계속 꾸준히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왔던 만큼 그거는 이제 추후 문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려아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트럼프가 또 계속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죠. 트럼프가 중국의 10% 관세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고요. 2월 1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도움과 관련해서 요청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발언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보니 관세 발언이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체크해 봐야겠네요. 트럼프 굉장히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전국의 하늘이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미세먼지 낀 것처럼 뿌옇게 물들었는데요. 오늘은 선명한 빨간불 기대해보면서 증권가가 주목한 리포트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상향 리포트로는 유한양행과 대한항공, 동선화인텍과 PSK홀딩스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장인 증권은 대한항공에 대해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며 1분기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이 반영될 거라며 기대감 내비쳤고요. 신한투자증권은 PSK홀딩스에 대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카파의 증설이 지속되는 점 주목했습니다. 한편 카카오에 대해서는 성장성 회복이 관건이라며 하향 리포트 나온 점 특징적이었네요. 먼저 유한양행 보고서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주 유한양행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키움증권에 이어서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이 유한양행을 주목하면서 목표가를 기존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서방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증가로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지만 레이저 티닙의 유럽 출시로 상반기 중 마일스톤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고요. 일본과 중국의 품목 허가가 2분기 중으로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에 따라 마리포사 등 R&D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레이저 티닙의 효과가 계속되면서 주가도 빨간불 들어올 수 있을지 오늘장 흐름 기대해보시죠. 다음으로 동성화인텍 리포트입니다. 동성화인텍 주주분들께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12일에 멈춰있던 증권가 리포트가 이번 주 들어서만 2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IM증권이 동성화인텍에 대해 4년치 물량 확보로 매출 증가 전망된다고 짚어낸 데 이어서 오늘은 하나증권이 동성화인텍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면서 목표가를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0% 올려잡았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여주시죠. 지난 4분기 매출이 1,647억 원, 영업이익이 156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시장 기대치를 컨센서스를 상회하실이라고 내다봤고요.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156억 원, 총 영업이익은 704억 원으로 작년보다 42%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본행제 판가 상승 물량이 반영된다면 실적 개선 기대가 크다면서 원달러 환율 강세로 이익 개선 효과 확실할 거라고 전망한 만큼 앞으로의 상승도 기대해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럼프 취임에 줄 신고가를 기록 중인 조선주 소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세계 3대 선사인 프랑스 CMA CGM과 12척의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계약 체결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잭팟을 앞둔 HD 한국조선해양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그 크기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15,000 TEU면요. 여러분 보통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컨테이너 아시죠? 20피트짜리. 그게 15,50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3개를 놓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 배를 12척을 올해 또다시 수주했습니다. 작년에 12척 수주한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보면 약 7조 5천억인데요. 이건 바로 한국조선해양이 금년에
수주하기로 한 전체 목표액의 30%를 넘는 아주 좋은 금액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금액보다 더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요. 천연 액화 천연가스 LNG를 우리가 수주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하고 한국의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연 액화가스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아직 중국이 우리 한국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 요걸 입증하는 겁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시장도 조금 고개 들고 있습니다만 특히 조선 3사 가지고 있는 분들 너무 좋죠.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정말 연일 신고점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될까요?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오랫동안 조선업은 금년에 좋은 실적 기대되기 때문에 10%는 보유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가지고 계시되 하나도 없는 분은 어떻게 되냐? 5%만 먼저 들어가시고 나머지 5%는 조정을 보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라서 무조건 항상 10%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처음 들어가신 분은 5%만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가장 큰 트럼프 수혜주로 꼽혔던 조선주였죠. 특히 국내장에서 그랬습니다. 그중에서도 HD 한국 조선해양 최근 조선주 주가가 줄줄이 상승하면서 추격 매수가 죄송합니다.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비중 10% 전략 요거 조정할 때 매수해도 좋다 이런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는데요. 에이스 현대마린 엔진이 삼성중공업에 372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을 공급했다는 공시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주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속보가 있었죠. 트럼프 발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의 현행 2%인 지출 수준을 5%로 증액해야 된다라는 발언 나왔습니다. 방산주 흐름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졌네요. 네, 5% 증액 제한은 트럼프가 계속 얘기해왔던 겁니다. 또 더 압박을 지금 주고 있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경영권 쟁탈전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이 사고일 중간을 이유로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TA 항공 경영권을 놓고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소식에 어제 티웨이 홀딩스 상한가를 기록했고 관련 종목들 줄줄이 뛰었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관련주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네, 사실 작년 7월에 대명소노그룹이 T항공의 2대 주주가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기존 대주주와 협상을 통해서 경영권 인수를 할 것으로 일단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나타나면서 전일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대명소노그룹은 기존 경영진 퇴진, 그리고 유상증장을 포함한 경영 개선 요구서를 내용 증명 형식으로 보냈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이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를 위한 시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3월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7명의 이사진 중에서 4명의 임기가 3월 말에 만료되면서 4명의 이사진의 연임 또는 신규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데 양측 모두 이사진 확보를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존 경영진이 이사회를 장악해서 우군으로 활용 가능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면 대명소노그룹의 경영권 확보는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데 따라서 지금부터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측 모두 12월 말 이전에 타 기관을 통한 지분 확보를 했을 가능성도 좀 추정할 수 있고요. 또 향후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 매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극적으로 양측이 협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타결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도 선정할 수 있는데 대명소노그룹은 지금 미주 노선에 특화된 LCC 에어프리미아 2대 주주이긴 한데요. 만일 이제 경영권을 획득한다면 그 2개 항공사를 합병해 장거리 노선에 특화된 거대 LCC가 탄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예전 아시아나항공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주총회 결과 이전까지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테마주 매매 성격의 트레이딩 관점이 접근을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또는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TA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유럽 4개 노선에 신규 시향을 한 상태인데 초기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유하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TA 항공만 순매수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매도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웨이항공이나 예림다 같은 경우에는 삼자 배정해서 우후 지분을 좀 끌어올려는 전략 쓸 수 있겠지만 대명소노 입장에서는 주주 배정해서 자기들이 유상증자 참여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주장할 수 있겠단 말이죠. 대명소노 돈도 많으니까 소액주주도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조금 유리할 걸로 보세요? 저는 사실 그 기존 경영진이 예전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포기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의지는 없을 것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명소노그룹이 어떤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든지 아니면 좀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면 저는 대명소노그룹으로 좀 더 표가 쏠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는 그런 분석이시네요. 네, 그러면 고려아연도 좀 되짚어 보면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TA항공은 한 얼마 정도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할까요? 일단은 지총 전까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직은 개인적으로 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크게 뭐 작용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종목 중에서 일단 티웨이항공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티웨이항공 향후 거대 LCC 탄생 가능성을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장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우주항공 섹터 가지고 오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 개척 발표 어제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단연 상승세 맞는 우주였는데 뭐 로켓랩이 30%나 급등을 했고요. 이제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 뭐 트럼프 취임사에서 뭐 화성에다가 성조기를 꽂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꽂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60년대 말 이후에 한 번도 달도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달 탐사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것도 이제 나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국제 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돈은 최소화하고 여러 나라들의 투자를 받아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은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쉽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이 이제 하고 있는 뉴글랜 관련돼서 어제 최근에 또 발사를 했죠. 그래서 스타쉽 7차 발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1차를 성공했다라고 지금 대부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민간 중심으로 우주 항공 산업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를 좀 밀어주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화성에 성적이 꼽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청에서 누리호 4차 발사라든지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이런 첨단 위성 발표 등을 또 이제 발표를 하면서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생태계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뉴스가 사실 미국 뉴스에 가려서 잘 안 들리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또 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약간 뭐 위원회 성격이긴 하지만 우주 산업 규제와 관련돼서도 완화가 될 가능성, 반영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이어서 우주항공 섹터들은 당분간 좀 로봇 초창기 때처럼 다시 한번 좀 더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대표 기업은 이제 국내 유일의 우주 산업 종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중형 위성 사업에 이제 주로 이제 매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SAR 기술 및 기타 위성 관련된 뭐 통신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레이더 관련. 예, 이게 지상 감시용 레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R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SAR과 엮여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위성 사업이 좀 발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루미르 같은 회사도 위성 관련된 회사고요. LK 삼양은 또 우주항공 관련된 첨단 전자 소자 및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고 그 외에 이제 요즘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회사가 HVM이 우주 방산용 특수 첨단 금속을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를 볼 때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발사체 관련주를 좀 더 주목하고 계신지 아니면 위성 관련주를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서비스 쪽인지. 일단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는 위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발사체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발사체 참여 기업들이 돈을 버는 쪽보다는 아직은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재 쪽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관련 종목들 가져오셨는데 이 중에 하나만 꼽자면요?
지금 현재는 HVM이 가장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도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속보 속속 전해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끝내기 위해서 압박한다, 이런 압박하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건설 인프라 관련된 어떤 종목들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AI 인프라에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오라클하고 오픈 AI,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가 5천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우리 돈은 700조 원 넘겠네요. 그것도 우리 쪽에 전력기기라든지 원전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장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내일 새벽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 자체는 모서리가 좀 둥그러질 것 같고, 포인트는 이제 MR 헤드셋 이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넷플릭스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일단 광고형 요금제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뭐 나스미디어나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했던 SBS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에 또 다른 이제 실적 발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